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여러분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예,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전부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신히 또 천신만고 끝에 구독자가 또 35만 명 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계신데 사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거 좀 방송을 해서 약간 좀 자극적으로 방송하면 구독자는 팍팍팍 늘어납니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내용은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시죠. 왜냐면 연금은 우리가 미리미리 원래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가입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그 미리미리 안 하고 닥쳐야 하시거든요. 닥쳐야. 닥쳐야. 그래서 연금은 구독자가 많이 안 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연금박사 구독해 주시고 35만 명에 해당하는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라이브 참여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피곤합니다. 피곤해. 자, 피곤한 게 일단 그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 9시에 됐는데 안 피곤하면 비정상이죠. 그리고 이게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한숨 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금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라이브를 기다리고 있다가 또 여러분 이렇게 밤 9시에 1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뻗습니다. 뻗어요. 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뭐라도 걸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그래 보일 텐데 지금 날씨가 더워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상의 없이 이렇게 하는 점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방송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점 다 물어봐 주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아는 모든 범위 내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준비는 건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건강. 우리가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건강할 때 건강 챙기신 분들이 별로 없죠. 건강은 언제 챙기죠? 일단 몸이 안 좋아지고 쓰러지고 병에 걸리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야 내가 건강 좀 준비해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사실 건강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면 젊은 사람들 안 듣습니다. 왜냐면 당장 건강하고 문제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지만 지금 젊을 때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프죠. 자,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 챙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금도 어떻게 하는 거다? 연금도 똑같습니다. 연금도 젊을 때부터, 연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부터, 소득이 있을 때부터 연금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소득이 없을 때, 그때 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소득이 있고, 여유가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노후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벌어들인 족족 다 쓰시고, 연금 준비하지 않고, 또 이상한 투자해가지고 날리고, 이러시면 여러분 노후에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는 겁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부터 연금을 챙겨 두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소득이 사라질 때 그 연금이 여러분에게 효자가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건강과 연금은 똑같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특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절대 건강 관리 안 하듯이 젊은 애들은 절대 연금 준비 안 합니다. 그쵸? 네, 나중에 후회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송 보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빠른 나이가 40대고요.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쵸? 사실 이 방송을 원래 연금에 대한 준비를 10년, 20년 전부터 하셨어야죠. 그쵸?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강의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강의를 내가 10년만 일찍 들었더라면 미리 좀 연금 박사님 만났더라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요. 10년 전에도 만났어요. 10년 전에도 강의했어요. 다 들었어. 기사를 보건 뭘 보건 다 했다고. 근데 안 했잖아, 그때. 그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났을 수는 있죠. 하지만 만났겠지만 내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안 들립니다. 안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특히 여러분도 노후 준비하시고 연금 준비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분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에게 연금 준비하라고 반드시 얘기해 주실 텐데 얘기하시면서 야 저기 노후가 되면 연금이 중요하니까 연금 준비해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실 겁니다.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녹취해 놓으세요. 녹음해 놓으세요. 왜냐면 10년 후에 정작 연금이 필요한 시점이 돼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빠 그때 저기 연금 중요하다고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분명히 오리발 내민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야, 일로 와봐. 내가 10년 전에 녹음한 거 틀어줄게. 응? 내가 10년 전에 분명히 너한테 연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네가 안 들은 거야. 아시겠죠? 자, 이래서 녹취해 놓으셔야 돼요. 녹취. 안 하시면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대가리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연금을 준비할 때 은퇴 선진국들은 젊은이들에게 연금 가입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금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 안 해. 그리고 그냥 월급에서 뛰어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젊은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국가에서 알아서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뭘 가져가니까 불만스럽고 이걸 왜 가져가 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때 국가가 이렇게 뛰어가서 연금을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내신 거라든가 자발적으로 내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 내신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노후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노후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건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챙겨야 될 땐 챙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챙기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제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 많이 주시는데요. 1시간 동안 댓글 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창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리는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연금 박사.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없습니다. 박사학위 연금 학과가 없는데 어떻게 연금 박사가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학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없어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는 없으나 연금에서 가장 잘 많이 아는 사람은 연금 박사밖에 없다. 연금 박사밖에.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이 방송을 해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댓글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토시에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정보 기대하고 출석합니다. 살기 힘든 이 시기에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신다면 제가 피곤하지만 열심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고희웅님 오늘도 피곤한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님 국민연금 추후납부 지금 할 때 수령시기에 할지 고민입니다. 소득대출이 떨어진다고 하니 그렇죠? 네, 소득대출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대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개혁된다면 소득대출이 다시 올라간다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죠. 추후 납부는 굳이 빨리 하실 필요는 없다. 빨리 하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일찍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든나이트님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편 이결아님 반갑습니다. 네. 자, 청학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라라라씨님 안녕하세요. 네, 최은영님 반갑습니다. 김효영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푸른 하늘님 반갑습니다. 자, 안티형님 반갑습니다. 서영씨님 감사합니다. 정수정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영상 보고 덕분에 반납 추납 이번에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반납 추납 하셔가지고 연금 늘리셔서 꼭 많은 연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나중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료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뉴스를 듣고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거나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거나 국민연금 연금액을 줄이거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일단 국민연금을 최대로 늘려두고 그
다음에 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건강보험 낼 건 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일단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세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연금을 줄이시는 분들 계신데 그 소탐 대실하시는 겁니다. 연금액을 많이 늘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낼 건 내고 줄일 건 줄이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집 사셔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집값이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적게 내는 게 좋으세요? 자, 양도소득세 내기 싫으면 집값 안 오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도 안 오르면 세금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값은 오르고 보는 겁니다. 오르고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 많이 늘리고 보는 겁니다. 자, 성실님 반갑습니다. 우리편 이결아님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서 또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신데 좋아요는 기본이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연금 박사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집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뭐 이런 거 눌러주시면 여러분 제가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에게 다 뜹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하다못해 좀 보시다 보면 여러분 연금 공부도 되시고 여러분 노후 준비에 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금 박사 영상이 모두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혹 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꼭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 노후에 도움 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도로시님 반갑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단돈 10,000원이라도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진짜 10,000원이라도 사실 지금 10,000원 얼마 안 되겠지만 노후에 내가 10,000원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진짜 기초연금도 한 달에 33만 4천 원씩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게 뭐 33만 원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한번 마트 가서 장 보면 끝나는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르신들에게는 33만 원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죠? 그게 또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33만 원 기초연금 받으려고 난리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크기에 관계없이 언제 또 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단돈 10,000원이라도 꼭 연금 제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람소리님 감사합니다. 자, 고이웅님 오늘 특히 피곤해 보이는데 연금 박사님 화이팅. 지금 연금 박사님을 보면서 힘을 내는 구독자는 박사님 안색을 보고 일주일 삽니다. 큰일 났네. 아시겠죠? 제가 안색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저녁이 되면 이제 약간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9시 넘어서 지금 열심히 일한 대가로 피곤하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놀았다면 제가 안 피곤하겠죠. 근데 하루 종일 뭐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원고도 쓰고 하다 보면 사실상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안색 안 좋아도 말짱합니다. 아시겠죠? 말짱. 네. 자, 도로시님 서푼이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가장 유기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연금을 특히 우리가 가입하시면서 무슨 뭐 얼마 더 받냐, 수익률이 얼마가 늘어나냐, 뭐 절세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데 사실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고정적으로 언제까지? 고정적으로 10년 동안? 고정적으로 20년 동안? 아니죠. 고정적으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연금의 핵심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좀 더 받자, 그 다음에 좀 절세도 하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건 싹 이제 놔두고 일단 무조건 그냥 뭐 수익률만 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연금에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연금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뭐 ETF 투자하면서 뭐 단타하고 있고 뭐 사고팔고 하고 있고 무슨 뭐 계속 펀드 변경하고 있고 뭐가 좋은지 찾아다니고 있고 뭐 유튜브 보면서 좋은 종목 좀 뭐 좋은 펀드 좋은 ETF 이런 거 연구하고 있고 참 이런 거 한심해 죽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하실 분들 그냥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여러분 노후 준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단타 치는 그냥 뭐 단타족이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연금을 준비한다면 내가 10년, 20년 준비하는 연금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여러분 노후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70, 80세에도 막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내가 나이 3, 40대, 4, 50대하고 7, 80대하고 과연 내 몸뚱아리, 내 정신 상태, 내 판단력이 같은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내가 7, 80대 가지고 내가 펀드 투자하면서 뭐 ETF 하고 있고 막 투자 공부하고 있고 막 주식 공부하고 있고 뭐 사고 팔고 하고 있고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변명 없고요. 한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 공부해가지고 부자 될 것 같았으면 증권사에 있는 애들이 제일 부자가 됐어야지.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해서 부자 된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다 월급 받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 우리 도로시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연금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익률 이런 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왕수님 반갑습니다. 고공노고지르님 퇴직연금 고민이네요. 혜택도 별로 없고요. 네. 자, 제가 다 해결해 드렸는데, 제 유튜브 영상 다 있습니다. 퇴직연금,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퇴직연금으로 받으셔가지고, 그걸 연금으로 개시하십시오. 개시해서, 거기서 IRP에서 굴리지 말고, 개시해서, 그 연금 받은 돈을 더 좋은 투자,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5, 6, 7, 8% 최저보장 연금에 가입하시면 연금 운용 고민 해결됩니다. 제가 아마 며칠 있다가 영상이 올라갈 건데 퇴직연금을 IRP에서 운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개시해가지고 그걸 최저보장 연금으로 하는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두 개 중에 진짜 뭐가 좋은지 숫자적으로 비교해보니까 연금 받을 때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관계없이 최저보장 연금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아시겠죠? 연금으로 받을 목적이라면 아시겠죠? 물론 내가 이거 일시금 타가지고 애 결혼자금 써야 된다 이러면 안 맞지만 연금으로 받을 목적이라면 퇴직연금 IRP에서 뭐 정기예금으로 운영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 인출해가지고 그걸 차라리 최저보장연금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더라는 거 숫자로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골든나이트님 질문 있습니다. 올해 군 경력 기간을 추납하면 올해 연말정산치 소득공제 받는 거와 소득공제 받지 않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네. 당연히 소득공제가 당연히 될 겁니다. 소득공제가. 그죠? 네. 소득공제를 받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소득공제 당연히 받는 게 유리하죠. 받는 게. 왜냐면 물론 소득공제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효과가 큽니다. 왜냐면 이게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잖아요. 세액공제는 정해진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뭐 10만 원 빼줄게, 20만 원 빼줄게. 그러면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동일하게 동일한 금액을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다르게 뭐냐면 소득에서 빼주고 세금을 계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봉이 예를 들면 뭐 2억, 3억인 사람들은 거기서 1,000만 원 빼주면 세율이 팍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소득이 뭐 1억, 2억이 아니라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신 분들은 거기서 1,000만 원 빼봐야 어차피 낼 세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득을 빼줘봐야 세율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골든나이트님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건 소득공제 받는 게 유리할지 안 받는 게 유리할지는 기본적으로 나의 소득에 따라 달라져 있다. 내가 소득이 고소득자라면 당연히 소득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 거의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절세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1,000만 원 소득공제 받으면 세금 500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고소득인 친구들은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1,000만 원 내고 추후 납품 뭐 1,000만 원 해가지고 소득공제 받아가지고 500만 원 절약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유리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소득이 없거나 적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유인수님 반갑습니다. 신입생입니다. 66세 신입생이시네요. 그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고 있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여유가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네.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고 계시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여유가 있으시면 100만 원 가지고 뭘 하실 거냐가 중요하죠. 100만 원 가지고 우리 자녀분들 뭐 용돈 주겠다 그러면 용돈 주시는 거고 그죠? 네. 모아가지고 뭐 1년 모아서 또 한 1,000만 원씩 해외에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목표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뭐 요즘 뭐 나와 있는 개인 투자형 국채도 있습니다. 한 10년 묻어두실 생각이라면 그런 거 사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최저보장연금 같은 경우에도 하셔도 좋은데 이거는 대신에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시게 되면 최소 5년 10년 납입하시고 또 5년도 거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지금 66세니까 뭐 75세 80세 이후에 연금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최저보장연금도 괜찮은 솔루션이지만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뭐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 뭐 100만 원 가지고는 저 같으면 우량한 주식을 사겠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주식을 우리 유인수님께서 주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립식으로 사는 것은 큰 리스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우량주를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사실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국채를 산다 하더라도 뭐 3%,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세금 떼고 나면 어쨌든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딱히 뭐 좋다 이렇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사실 뭐 수익이 한 30%씩 된다 그러면 하라고 하겠는데 사실 다 돛진 개찐, 도낀, 개낀? 아, 네네. 자, 어쨌든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가 목적이시면 약간은 투자형 자산을 넣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거나 저거나 큰 차이가 없고요. 연금으로 하시겠다면 이제 연금 상품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거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감누님 반갑습니다. 초이숙님 반갑습니다. 네, 초이숙님, 최숙님이신가 보네, 그죠? 처음 방문이십니다. 처음 초신자. 네,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환님 안녕하세요. 제가 80년생이니까 65세 연금 계시잖아요. 납부도 65세까지 해야 되나요? 그럼 연기연금 신청하면 70세 받는데 납부도 70세까지 해야 하나요? 네, 국민연금 현행법상 납부는 60세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60세 생일까지만. 자, 그 다음에 내가 65세 연금 받는데 그 60세 이후에 5년간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내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는데 최근에 지금 연금 개시 직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다. 60세까지가 의무 납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하는 것은 내가 내는 것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받을 걸 늦추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연기연금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연금이 개시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70세까지 5년간 연기했다가 받으시는 거니까 납부는 어쨌든 기본이 60세까지고 그 이후에 5년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자, 요거 물건 있느님 반갑습니다. 엘로우님 반갑습니다. 황은주님 좋은 정보 드시다니 감사합니다. 자, 요거 물건 있느님, 네, 추후 연금을 88만원 정도 받을 예정인데 기초연금 깎여서 나오나요? 네. 자, 국민연금을 88만원 정도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 깎이냐? 깎입니다. 네, 깎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재산 다 합쳐가지고,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환산액 340만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올해 기준으로 월 5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대략 제가 계산해보니까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른데, 50만원에서 10만원 초과할 때마다 기초연금이 한 3만원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요거 물건이님께서 88만원 정도 받으시게 되면 국민연금을 그러면 50만원보다 한 38만원 더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깎이려나? 한 10만원 정도 깎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연금. 자, 그러면 기초연금 원래 33만원 받아야 되는데 한 23만원 받는 겁니다. 그죠? 아유, 내가 그러면 국민연금 열심히 부었는데 기초연금 깎이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제도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고 이런 제도들은 조만간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몇 년만 참으셔라. 아시겠죠? 우리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 나중에 기초연금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틱크리스코님 멋진 명언 했죠? 제가 뭐라 그랬지? 워낙에 명언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뭘 명언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어떤 게 명언인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명언 아닙니까? 명언. 그죠? 네, 연금박사 어록을 하나 만들든가 해야지. 물론 연금박사 어록 다 여기 있습니다. 사실 여기. 연금부자들 부의 진리. 이런 책 다 보시죠? 제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쫙 책 있잖아요. 쫙 부의 진리 지금. 저거 어떻게 좀 다 드려야 되는데.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어떻게 한 권 정도 보내드릴 테니까. 자, 부의 진리 연금부자들 제가 쓴 책이고요. 어록입니다. 어록. 그래서 보시면, 뭐 기본적인 내용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선라이즈님, 연금박사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관심 갖고 배우는 게 노후에 대해서 인천 상륙 작전 하는 것. 박사님 리딩의 행복한 미래로. 네, 맞습니다. 그죠? 인천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 그죠? 이제 인생 역전 하는 거죠. 인천 상륙해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 수복하고, 그리고 다시 또 쳐들어서, 또 평양까지 가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미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희승님 65년생으로 국민연금 17년이고 사학연금 2년 차입니다. 네, 26년 6월 사학연금 끝나는데 국민연금과 연결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할 때까지 임의가입 신청해야 하나요? 네, 사학연금을 10년을 못 채우시네요. 그죠? 사학연금을 10년을 못 채우시게 되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10년이 넘기 때문에 공적연금 연계 신청하시게 되면 둘 다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결 신청하시게 되면 뭐 사학연금이 국민연금으로 넘어가거나 국민연금이 사학연금으로 넘어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국민연금은 지금 한 20년 가입하셨고 사학연금은 5년 가입하셨다. 자, 그러면 합쳐서 이미 두 개 합치면 25년이기 때문에 10년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얘는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공적연금 연계 제도에 의해서 합쳐주는 것이 아니라 얘도 그냥 5년치만 연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학연금 그렇게 뭐 적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연계하셔가지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사학연금이 크고 국민연금이 적으신 분들은 연계 신청하는 것이 좀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연금 수급할 때까지 임의가입 신청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5년생이니까 26년이면 60세가 넘어서 퇴직하시고요. 국민연금이 17년 살아있으시다면 국민연금 살리셔가지고 계속 내셔가지고 나중에 이미 가입, 그죠? 60세가 넘으셨으니까 이미 계속 가입하셔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더 내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희수님, 이미 가입 시청은 여러 번 반복 시청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미 가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내고 싶을 때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골든나이트님 도움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내추럴님, 국내 상장 해외 ETF도 매도 수익이 많으면 건보료도 내야 한다는데 지금은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올해 매도 수익이 몇 천만 원이 된다면 피보험자 탈락이고 건보료를 낸다면 이제 언제부터 기간 얼마 동안 내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소득이 없으니 피보험자로 되는 걸까요? 네, 어쨌든 건강보험료는 그 해의 수익에 대해 소득에 대해서 내년의 말부터 부과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만약에 소득이 있으시다면 수익이 많다면 내년 말부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시겠죠? 네, 근데 아마, 수익이 많이 된다면 탈락하시겠죠? 그러면 아마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소득이 신고되는 것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된 금액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내년 11월, 12월입니다. 아시겠죠? 거의 1년 지난 후부터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른하늘님, 개인연금 가입하세요. 전업주부였던 시절에 야단 맞으며 95년도에 허리띠 조르며 35만원씩 10년 납했던 게 지금, 매월 100만원 정도 받고 있으니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네. 그렇죠. 그때 야단 맞으며 95년도에 허리띠 조르며 하셨던 거.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연금은 이렇게 야단 맞으면서 해야지 준비가 됩니다. 자, 수동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여 전 정년퇴직 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제2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 IRP 계좌에 900만원 불입해서 연말정산 시 전체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자, 연금저축 IRP 900만원 불입해서 연말정산 시 전체를 받을 수 있는지. 자, 이게 뭐냐면, 세액공제라는 것이 낸 세금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임금이 낮으셔가지고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낸 세금이 예를 들면 총 합쳐봐야 내가 낸 세금이 50만원 밖에 안 된다, 연간. 자, 그런데 내가 IRP에다 900만원 불입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한 150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낸 세금이 총 50만원 밖에 안 되면 150만원 환급받을 수 있으면 150만원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50만원만 돌려드립니다. 100만원 안 돌려드립니다. 대신 이 100만원 안 돌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과세하지 않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득이 낮으시다면 돌려받기가 세금을 내신 게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도 전부 다 돌려받을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연님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몽당이님 늦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고이육님. 자, 박사님 주식코인 연금으로 고민하는 30대, 40대, 50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자,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코인, 연금 다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이 확실하게 다르다. 내가 뭐 목적 자금 마련, 목돈 마련 목적이라면 뭐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것도 주거 목적이라면 부동산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연금은 완전히 목적이 다릅니다. 제가 연금과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밥과 반찬이 같이 있어야 되듯이 연금은 밥이고 주식은 반찬이다. 반찬은 화려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반찬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하지만 반찬을 맛있게 먹으려면 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금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소득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같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식단의 가장 기본은 반찬이 아니고 밥입니다. 밥. 이게 주식이니까. 그죠? 주식이 아니고 주된 식단.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식, 연금으로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좋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모르고 당장 지금 눈앞에 돈이 보이고 뭐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주식 ETF, 뭐 펀드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연금을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 노후에 후회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푸른하나님, 그 시절 대출받아 35만 원으로 이자 갚고 집을 매수했으면 부자 되었을 텐데 보험에다 돈 바친다고 남편에게 무주현남에 가입했던 시절이네요. 그죠? 네. 자, 그죠? 당연히 뭐 이자 갚고 집을 매수했으면 더 부자가 되셨겠죠. 근데 그 돈으로 대출을 안 받고 다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집 매수했으면 부자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봐야 집 한 채입니다. 집 한 채. 네. 집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강남에도 뭐 수십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 계시지만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 뭐합니까? 내가 매달 쓸 수 있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연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노후에도 불행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지난 10년, 지난 20년 동안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집 샀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러기도 쉽지 않고, 어쨌든 내 인생에서 지금 현재 내가 준비해온 것 가지고 잘 사시면 되는데, 노후가 돼 보니 좋은 집 살고 뭐 다 좋지만 결국 건강하게 매달 소득 받아가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더라.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나이가 이제 50대이지만 어쨌든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다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연금에 대한 얘기해 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정리해서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네. 셀틱클로스님, 빌려스코님, 네, 단돈 10,000원, 네, 명언 감사합니다. 서동희님, 푸른하우님 대단한 선견지명을 지니셨네요. 저도 그때 가입했던 개인연금 지금 짭짤하게 받고 있는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90년대에 가입하셨던 개인연금은 뭐 어쨌든 뭐 최저 보증 수익률이 뭐 7.5%, 막 7%, 8%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금이죠. 네. 자, 수야님 지난주 2권 다 구매해서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권 다 읽어주시고요. 부의 진리, 연금 부자들 꼭 읽으셔가지고 여러분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읽고 나서 도움되셨으면 독후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 뭐 이 책이 투자 서적이고 연금 서적이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읽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서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는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투자 서적처럼 뭐 사세요 이런 책이 아닙니다.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몽당이님 99년생 아들이 첫 출근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무엇부터 시작하라고 해야 오를지요? 주택부금 10만원씩 올해 만 4년 정도 내고 있어요. 그동안 알바하면 냈더라고요. 네. 99년생 아드님에게 이 부의 진리, 요거 책이잖아요. 요 책 반드시 읽혀주십시오. 그쵸? 예,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익부 빈익빈.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가난해져 간다. 아시겠죠? 근데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은 이전될 뿐이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만큼 더 가난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몽당이님 아드님께서 첫 출근하셨다면 반드시 읽어보시고 뭐 어떻게 투자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금융생활 행동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 특히 초년생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적금 가입하는 거는 사실상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나중에 60, 70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내가 돈을 불릴 필요가 없고 안전하게 이제 지켜서 이걸 쓰고 가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적금을 가입해도 되는 것이지만 이제 돈을 불려야 될 나이에 내가 은행에다가 예적금을 가입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은행을 배불리는 행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만 배불려주는 행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은행에 가서 예적금 가입하지 말고 그 은행 주식을 사라. 내가 오늘 국민은행 가서 적금을 가입하지 말고 가는 길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증권사랑 가서 국민은행 주식을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훨씬 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우리 자녀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읽어라? 부의 진리 꼭 읽어라. 네. 범고래님, 최저보증연금은 가입 후 매년 조금씩 올려납입하면 연금개시 시점에는 받는 금액이 고정인가요? 아니면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매년 올려주나요? 네. 일단 최저보증연금은 연금 개시한 이후에 연금액이 고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100만 원씩 가입했으니까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만 원 받는다. 고정입니다. 근데 올려내게 되면 여기다 10만 원 더 올려내게 되면 10만 원 올라갈 거 아닙니까? 20만 원 더 내게 되면 20만 원 올라갈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내는 금액씩 내가 조금씩 더 늘려내면서 연금액도 올라간다는 얘기지. 사실 내는 금액과 받는 금액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건데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반영해 주죠. 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낼 때부터 자동으로 올려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 낼 때부터 올려내면 고정이겠지만 고정인 금액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 궁금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정인데 내가 셀프로 올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당님 국민연금 3년 정도 9만 원 내고 계시거든요. 잘하셨네요. 국민연금도 꾸준하게 내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연금을 기본적으로만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인생 설계해야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할 거 많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연금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좀 균형적으로 잘 유지하셔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님, 회사연금은 어떤 연금인지요? 이게 끝났는데 질문이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연금. 네. 서동희님, 감사합니다. 네. 이님,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몇 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것들은 내가 10년 받겠다, 15년 받겠다, 20년 받겠다. 이걸 여러분 정해서 그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험사에 가입했다,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다 그러면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몇 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자, 모하메드 살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초이승님. 개인연금 1억을 일시금으로 냈을 때 5년 거치 후 5년 후에나 연금 수급 가능한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연금을 1억 냈을 때 바로 받는 즉시연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고 내일 받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 이랬을 때는 조금 더 거치해서 받는 것이 연금액이 불어나서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조금 더 거치해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에서 내일부터 바로 받는 연금이 있지만 실제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연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연금은 이렇게 목돈 내시고 바로 연금 받으신 분들은 목돈 내고 바로 받을 거면 크게 의미는 없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거치한 후에 받거나 아니면 내가 1억을 할 돈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지금 내가지고 10년에 받고 5천만 원은 나머지 5천만 원은 지금부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금을 제대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하나만 꼭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이것도 같이 하고 저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선홍님 항상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날에 수고하시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선홍님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방송 보시고 자꾸 이렇게 또 제 계좌로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 들으시고 도움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항상 기억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생역전님 IRP에서 55세와 5년이라는 기간이 충족되며 연금 개시 시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은퇴 전이라 바로 인출하지 않고 은퇴 이후에 인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인출 시작 전까지 가지고 있는 원금과 평가액을 계속 운용 지시해서 평가액을 늘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인출 시작 이후에는 매년 수령 한도 이하로 인출하고 남아있는 금액은 계속 운용 지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자, IRP 여러분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가입하셨다면 기본적으로 계속 돌아가셔서 그날까지 운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인출한다 하더라도 인출하는 금액 내가 예를 들면 1억 있는데 1,000만 원 뺐었어요. 나머지 9천만 원 계속 운용 지시해가지고 운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죠. 내가 쓰고 남은 금액을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하지만 내가 빼고 나서 남은 금액을 운용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 역전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내가 인출 전이든 후든 간에 내가 남아있는 금액을 거기 IRP 계좌에 있는 금액을 내가 뭐 정기예금으로 하든 ETF를 사든 펀드를 사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금액을 빼고도 남은 금액을 운용할 수 있다라고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수익이 난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것이죠. 그죠? 나이가 지금이야 젊으니까 내가 빼고 남은 금액을 운용해야지 뭐 운용 지시를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손실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괜히 한 겁니다. 괜히. 그리고 나이가 70, 80이 돼가지고 내가 빼고 남았습니다. 그걸 또 운용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으시죠? 운용 지시한테 누구한테 맡길 수도 있겠죠. 맡기면 잘합니까?
그죠? 맡긴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똑같습니다. 네.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내일 주가 지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맡긴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더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은 금액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연금을 빼고 나서 남은 금액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장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건 점점 더 어려운 플랜이 돼버린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으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이 노후에는 짱입니다. 짱. 운용할 필요 없잖아요. 관심 가질 필요 없잖아요. 매달 또 금액이 고정적으로 통장에 찍힌데 뭐가 걱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받으면 되는 건데. 그죠? 네. 자, 김재성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저보증연금보험 1억 일시 지급으로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되는 건가요? 소득공제 안 되지만 연금 탈 때 비과세를 연금받는 건가요? 항상 여러분 세금 관련해서 고민하실 건 뭐냐면 납입할 때 돌려받으면 연금 탈 때 세금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납입할 때 안 돌려받으면 납입할 때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납입할 때 돌려받고 탈 때도 세금 없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1억 일시금으로 가입하신 최저보증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금 돌려받는 거 없습니다. 대신에 연금 탈 때 비과세 줍니다. 돌려받지 않았으니까 연금 탈 때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IRP나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돌려받거든요. 다시 연금 탈 때 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세율이 저율과세가 되긴 하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세의 개념은 공짜는 없다. 언젠가는 내야 된다. 지금 낼래? 나중에 낼래? 지금 돌려받았으니까 나중에 내. 지금 안 돌려받았으니까 나중에 안 내도 돼. 아시겠죠?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재성님 47세이고요. 일시금으로 바로 거치해서 65세에 개시하시려고요. 네. 47세 일시금으로 바로 거치해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 불리신 이후에 연금 받는 최저보증연금 플랜 좋습니다. 근데 지금 최저보증연금이 이렇게 일시불로 가입하시는 것은 5% 정도까지밖에 보증하지 않고요. 그런데 얘를 일시불로 하지 않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 나눠서 적립식으로 하시게 되면 얘가 7%, 8%까지 나와 있고 사실 일시불로 1억 내시는 것보다 100만 원씩 꾸준히 10년간 내시는 것이 더 늦게 내면에도 불구하고 얘가 연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되게 웃기죠? 원래는 목돈으로 한 번 내는 것이 나중에 더 많은 이자가 붙어가지고 연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실제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상품의 구조는 동일한 금리라 하더라도 목돈 내시는 것보다 나눠서 꾸준하게 천천히 내시는 것이 나중에 연금액이 더 높은 구조.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해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재성님 1억 일시금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가능하시다면 나눠서 분할로 적립식으로 10년간 나눠서 하시는 것이 연금액이 똑같이 65세 받은 연금액이 더 높겠습니다. 자, 메가바이트님 감사합니다. IRP 900만 원 가입했을 때 매년 15.4%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10년 뒤 찾을 때는 일시불과 매월 연금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자, IRP에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매년 세액공제 받는데 세액공제는 15.4%가 아니고요. 자, 근로자 같은 경우에 연봉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환급받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16.5%. 내가 100만 원 연간 납입했다? 그러면 16만 5천 원 환급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신 약간 고소득 근로자다. 그러면 똑같이 900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납입한 금액의 16.5%가 아니라 납입한 금액의 13.2%를 돌려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연봉자가 환급 똑같은 세액공제 금액이 적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사업자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소득 금액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환급받는 것이고 4,5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납입액의 13.2% 환급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5.4는 아니고 급여에 따라 약간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세액공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환급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가 세금을 돌려준 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이유는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뒤가 아니고요. 네, 55세 이후에 가입기간 5년이 지나야 되고 55세 이후에 내가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일시불로 받게 되면 지금까지 돌려받으신 그 세금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더 토해내셔야 됩니다. 오히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 연금도 10년으로 나눠서 55세부터 65세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연금으로 받으셔야지 저율과세 5.5% 저율과세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범고래님, 최저보증연금은 최소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네,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그 다음에 의무거치 기간은 5년. 이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최저보증연금은 어쨌든 아무리 적게 해도 5년 내고 5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연금 탈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자, 써니백님,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연금 수령하는데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상 되는데 감액 대상인지요? 네, 그렇죠.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신데 국민연금 받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연금 받으실 때 소득 금액 기준으로 A값, 현재 올해 기준으로 298만 원 월, 그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지만 이 기타 소득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강의라든가 뭐 인세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해 줍니다. 특히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사로 100만 원 받아도 80%가 일단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득 금액은 2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300만 원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내가 실제 발생한 수입에서 매출 비용들을 빼고 마지막에 소득 금액이 연간 3,600, 월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으로 본다. 근로소득자 마찬가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죠. 그 금액이 연간 3,600만 원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략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월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4,800만 원 정도 연봉 받으신 분 그 이하로는 감액되지 않고요. 그걸 초과해야지 감액이 됩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감액이 된다고 해가지고 298만 원 딱 정해져 있는데 그 298만 원이 내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KSU님, 남편이 30년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만약 국민연금 수령이 65세인데 그 전에 사망하면 배우자는 동갑인데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든 수령하기 전이든 관계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50살이고 배우자가 45세예요. 아직 뭐 한창 일할 나이죠. 근데 50세인 남편이 죽었어요. 일하다가. 그러면 남편이 그동안 한 20년간 국민연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에 해당하는 해당한 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럼 배우자가 받습니다. 그거를.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계속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 그러면 3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중단됩니다. 중단됐다가 나중에 60세가 되면 그때 다시 유족연금이 부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죠? 네, 기본적으로. 자,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정명자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개인연금, 퇴직연금, 회사연금은 몇 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개인연금, 퇴직연금, 회사연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금융회사에서 가입하셨냐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받는 기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상 10년은 나눠 받으라 이런 기준들이 대부분 있죠.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 가입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10년 받을 수 있고 20년 받을 수 있는데 종시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개인연금이냐 퇴직연금이냐가 아니라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증권사에 있는 건지, 은행에 있는 건지, 보험사에 있는 것인지, 보험사도 생명보험사인지, 손해보험사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불량주부님 더운데 쓰시네요. 더워요. 연금 박사님 덕분에 저희 부부의 노후도 점차 완성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불량주부님께서 이렇게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가정에서 안정된 연금을 마련해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 그쵸? 이런 걸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 보람된 직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예, 뭐 돈 안 벌어도 좋습니다, 사실. 그죠? 돈 안 벌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도움 드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길가에 지나가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같이 늙어가는데, 그죠? 뭐, 주변에서 행복하게 여행 다니시고 행복한 노시다가, 제가 연금 박사님 덕택에 이렇게 노후 준비 잘해가지고 행복하게 안정된 노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제가 보람되겠습니까? 그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계시는 모든 우리 가정에서 연금을 잘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 더운 날에도 이 에어컨 안 나오는 이 사무실에서 이 땀 흘려가면서 삐질삐질, 아이고. 네, 어쨌든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님 감사합니다. JJH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30대 초반 아이 둘. 이번 연말정산 아무것도 없이 환급액 60만 원인데 연금저축 또는 IRP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금 낸 게 없는데 하는 게 맞나 싶네요. 최저보정 연금이라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최저보정 연금이 맞는 건지. 네. 자, 일단 우리 JJH님 환급액이 60만 원이니까 내가 뭐 IRP를 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셨는데
환급액 보시면 안 됩니다. 환급액. 환급액이란 뭐냐면요. 환급액.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란, 내가 매월 월급 받으면서 원천징수 했지 않습니까?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세금을 50만 원씩 쭉 띄어갔습니다. 원천징수 해가지고 600만 원 세금 띄어갔어요. 나중에 세금을 정산해 보니까 이분이 내야 될 세금이 54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540만 원 연말정산 했더니 540만 원 세금 나왔는데 지금까지 1년간 떼어간 세금이 600만 원이니까 당신은 세금을 더 냈으니까 60만 원 환급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60만 원 환급 받았다고 해가지고 세금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내가 뜯어가는 세금이 1억인데 실제로 내가 연말정산 해보니까 내야 될 세금이 9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 1천만 원 환급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환급받는 금액이 적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적게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환급받는 금액 말고 연말정산 신고서에 보시면 거기에 결정세액이 있습니다. 결정세액. 실제 나에게 발생된 세금이 얼마냐. 그죠? 결정세액이 나오고 그중에서 내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얼마니 원천징수를 덜 했으니까 더 내. 그리고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환급해줄게 국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JJ님께서 내가 뭐 세금 낸 게 별로 없고 오히려 돌려받으니까 나는 IRP가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보시고 내가 결정세액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 IRP에다가 내가 900만 원 납입하시게 되면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받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IRP 가입하시면 60만 원 하던 환급 받을 거 200만 원 넘게 환급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급이 적다고 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IRP는 큰 의미가 없겠다.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정세액을 보셔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연금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금 전문가.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냥, 세금 적으시네요. 뭐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사실 연금을 제대로 하려면 연금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세법도 공부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공부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이런 거 해야지 연금 박사지. 뭐 연금만 제대로 한다고 연금 박사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궁금증은 누가 해결해준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연금 박사가 해결해드리고 있고, 연금 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센터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혼자 내가 연금 받아서 남들 안 가르쳐주고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행복할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만 행복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나는 연금 받아 행복한데 옆집이 불안해. 그러면 나도 불행해집니다. 옆집에서 싸움 나고 막 깨지고 피 터지고 해봐요. 내가 편하겠어요. 나도 편하고 옆집도 편하고 이 집도 편하고 국가가 다 편해야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이 그쵸? 네,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는 나만 정보를 알아야죠. 나만 알아야지 내가 사서 내가 부자가 되고 쟤네들은 빨리 안 사서 그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 부동산처럼 투기하는 것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공유하셔가지고 서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곤해. 자, 서동희님. 자, 그래서 우리 JJH님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다면 최저보장연금까지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동희님,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 신청할 경우 연간 7.2%의 그해 인플레이션율까지 합산해서 증액이 되는지요? 그럼요, 네. 연간 7.2%씩 올라갑니다. 연기연금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7.2% 올라가는 거 말고, 인플레이션 반영되는 건 당연히 올라가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기도 하고, 또 연금 받기 전에는 재평가율이 반영되기도 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기본적인 연금액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서 일찍 받으면 6%씩 감액하는 것이고, 늦춰 받으면 7.2%씩 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영된다. 아시겠죠? 자, 한명님 늦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고민하다 놓쳤는데 지금 가입하는 거 어떨까요? 네, 단기납 종신보험 지금도 12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0년 목돈 마련으로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연금 받으실 목적은 아니신 것 같고요. 반드시 10년 동안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리찌맘님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연금 타셔서 손주 용돈 주십니다. 그렇죠. 네. 연금 타셔서 손주 용돈 주시니까 손주 좋아하지, 엄마 좋지. 그러면 어쨌든 손주 용돈 줄 때 그냥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 친정엄마 자꾸 찾아가셔야죠. 친정엄마는 손주 자주 보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용돈을 전화로 주거나 인터넷 뱅킹 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손주가 놀러 와서 손주 한번 안아보고 아유 우리 손주 이뻐라. 그리고 할머니랑 놀고 이러다니까 그래 이쁘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리고 용돈 5만 원, 1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손주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손주 용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돈 있는 사람은 잘 못 줍니다. 목돈 있는 사람은 주면서 떨어요. 주면서 떨어. 그 단 10만 원 주면서도 떨어. 목돈이 까지니까. 근데 연금 받으시는 할머니는 그냥 턱턱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다음 달 또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냥. 그죠? 네. 자, 공백님, 구개인연금 5년 확정 신청해서 3년 받았는데 나머지 2년 일시금 수령식 이자 소득세 2년분에 대해서 부과되는지요? 아니면 5년분 전체 금액으로 부과되는지요? 자, 구개인연금 5년 확정 신청해서 받으셨습니다. 3년 받았어요. 나머지 2년은 일시금 수령한다? 그러면 구개인연금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과세됩니다. 2년분에 대해서 보게 되겠죠. 당연히. 3년은 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이제 2년치가 남았는데, 이걸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겠죠. 알겠죠? 네. 5년분 전체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종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플러스 배당소득으로 3,5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종소세는 연금소득도 모두 플러스해서 종소세 내는 건가요? 네. 자, 일단, 국민연금은 연금 탈 때 세금 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합산 과세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350만원까지, 연간 35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것은 세금 빼드리는 거고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퇴직소득 같은 경우,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분류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에서 받으시는 거, 거기서 내가 받으시는 금액도 연간 1,500만원 이내로 받으신다면, 5.5%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하고 종료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비과세로 가입하셨다면 비과세는 당연히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배당소득도 연간 2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이자 배당 합쳐가지고 연간 2천만 원이 안 되신다면 15.4% 원천징수하고 종료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이걸 다 초과하신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종속세 내실 거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항목별로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명희님 77년생인데 단기납 종신보험 가능하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뭐 지금 몇 군데 회사가 좋은데 이건 제가 여기서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이거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비교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환급률 좋은 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님 산재보험 받고 있는데 추가납부하고 장애연금 신청할까요? 뭐 산재보험하고 장애연금, 국민연금하고는 관계없으니까요. 그죠? 산재보험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 따로 내셔가지고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장애연금 근데 지금 장애연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산재보험 받고 있으면 납부하실 게 아니라 받으셔야 되는 건데 그죠? 한번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추럴님 다른 얘기지만 오래전 MBC 방송인가 박사님이 경제방송에 오랫동안 출연하셔서 그 당시 참 신선하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과도 모습이 변함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내추럴님. 제가 옛날에 뭐 MBC도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뭐 SBS 경제방송도 SBS 머니큐 나갔었고요. 한국경제TV도 계속 나갔었고 뭐 몇 군데 나갔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이름 없는 무명 시절에 그냥 여기저기 출연해서 알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뭐 그때 뭐 연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어도 사실상 많이 안 봐주셨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부동산 방송이나 주식 방송이 훨씬 더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곁다리로 나가서 그냥 얼굴 좀 알려보려고 한 건데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도 행복하고 또 함께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추럴님 오래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연금 박사 그 라이브에 한 20년 전에 뵀던 분이 또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또 바로 다음 전화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또 뵙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또 저도 20년간 넘게 이렇게 금융 상담을 해오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최명님 반갑습니다. 재봉래원님 반갑습니다. 자우님 유족연금 질문입니다. 남편과 7살 차이입니다.
남편이 연금 개시 전 64세에 사망하면 유족임금은 배우자가 65세가 되어야 유족임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남편이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사망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개시 전이냐 후냐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족연금 받으시는 거고 내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내가 65세가 돼요. 그럼 내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연금과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없고 둘 중에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명님, 국민연금은 대부분 물가가 상승하겠지만 혹시라도 물가가 하락하여 디플레이션이 되면 수령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당연히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지만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하락한다면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김선웅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에 8월에 연금 개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오래전 납입되지 않은 연금이 1,400만 원입니다. 납부 시 월 60만 원 연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1,400만 원 납입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가요? 시원한다 부탁드립니다. 시원하게. 저는 덥지만 시원하게. 자, 만약에 1,400만 원을 내고 월 60만 원 연금이 늘어난다면 연간 720이고 2년 만에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무조건 하셔야죠. 근데 이거 잘못된 얘기고요. 자, 우리 김수승님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셔가지고 연금을 1,400만 원 더 내면 연금액이 내기 전보다 얼마가 더 늘어나니?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쵸? 월 60만 원 연금 받으시는 거고 그 전까지는 월 5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 내면 10만 원 더 늘어나서 월 60만 원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는 금액은 1,400이지만 받는 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올라간다면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언제 1,400만 원 원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그게 상계월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계월수. 그래서 상계월수가 보통 100개월, 120개월 안쪽으로 들어오면 10년 이내에 원금 다 찾을 수 있으면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1,400만 원 내고 만약에 연금이 빵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셔가지고 상계월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상계월수가 보통 10년 이내에 원금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원영님 5%짜리 30배 납부 중인데요. 다른 타 연금보다 연금액이 너무 적어서 해지하고 지금 새로 나온 연금을 갈아타는 거 좋은 건가요? 사실 연금을 해지하고 갈아타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은 5%짜리 연금보다 지금 나와 있는 연금액이 사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이제 5%짜리 연금이 30회 납부 중이셨는데 지금 해지할 경우에도 거의 한 8, 90%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손실보는 금액이 약간 있겠지만 요것이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한 2, 3년만 받으면 다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갈아타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요거 저희 센터에서 전화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3624. 자, 재봉래원님 라이브로 처음 참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이윤님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고고고 고 투게더. 네, 감사합니다. 추장부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5천만 원을 5년 동안에 예치를 하고 5년 후에 제가 연금을 타려고 그러는데 그때쯤 되면 얼마쯤 나올까요? 지금 제 나이는 63세라서요. 63세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5천만 원을 최저보증 연금에 예치하고 5년 후에 연금 받으시게 되면 글쎄요. 월 수령액 기준으로 한 20에서 25만 원 사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걸 종신연금으로 평생 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연금으로 하시게 되면 더 적어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사실 그래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목돈을 연금으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으면 또 한 방에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금으로 바꾸시고 5년 후에 연금 타시는 건데 이거는 5년 후에 탈지 10년 후에 탈지 이거는 가입 시점에 정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희님 감사합니다. 미셸님,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차이는 뭔가요? 저는 소득이 없는데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네요. 이번에 만 60세가 되어서 연금 납입이 끝났는데 계속 연금을 최대로 내는 게 좋은가요? 소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는 뭐냐면요. 일단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이게 임의가입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 가입자 아니면 지역 가입자입니다. 그게 두 개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중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가 아니고 임의 가입자, 그러니까 가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일단 지역 가입자든 직장 가입자든 다 의무 가입입니다. 의무 가입.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역 가입자든 직장 가입자든 내가 60세까지 이렇게 가다가 60세가 되면 얘가 끝나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국민연금 납입 의무는 종료되거든요. 근데 더 낼 수 있는데 더 낼 수 있는 걸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보니까 직장 가입자 중에 임의 계속 가입자도 있고 지역 가입자 중에 임의 계속 가입자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임의 가입자 중에 임의 계속 가입자도 있고 자,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으셨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60세가 되어서 연금 납입이 끝났는데 지금은 계속 내시는 게 좋은 것인지, 사실 만약에 내가 다른 연금이 없고 연금을 더 늘리셔야 된다 하시게 되면 지금 국민연금을 3, 4년 더 내셔가지고 연금 받는 게 사실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딴 거 한다고 뭐 더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받을 거다. 그러면 내가 내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연금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이 사실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이거 계산하는 건 공식인데 이거는 연금 전문가, 연금 자격증 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득 대체율은 그냥 소득 대체율이 50%다. 그러면 내가 납입할 때에 내 소득에, 납입할 때 신고했던 소득의 50%를 연금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거,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40년 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20년 가입하시면 소득 대체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복잡하죠? 네,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 계산해 드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자, 범고래님, 유튜브 널널리 알려서 연금의 중요성을 알려야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직장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걸 알려야겠습니다. 그렇죠. 직장 오래 다니는 것이 국민연금 쌓이고 퇴직금 쌓이는 비결입니다. 자, 김재성님, 박사님 참 고맙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만 죽어라 했는데 뒤늦게라도 연금 박사님 알게 되어 하나하나 배우면서 10년 후 퇴직 후 노후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님. 제발 도움이 되셨다니까 감사하고요. 잘 연금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퇴직하셔가지고 연금 안정적으로 보내시면서 그때 가서 저랑 뭐 술 한잔 하시든가 아시겠죠? 네. 자, 재봉래원님 70년생입니다. 지난주에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해서 그동안에 제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총 15개월 추후 납부 가능하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796만 5천원 추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일시불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에 6만 원이 좀 안 되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추납하는 게 낫겠죠? 자, 790만 원 내셔가지고 6만 원 올라가니까 3개월 수가 약 한 100개월, 120개월 나오겠네, 120개월. 그죠? 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납부 70년생이시면 지금 하실 필요 없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국민연금이 혹시 소득대체율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으니까, 추납하는 게 좋긴 한데, 지금 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아시겠죠? 자, 미미님, 이번에 최저보증연금 6%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166만원, 5년 납입, 5년 거치해서 65세 연금 개시하는데, 비과세연금 더 넣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166만원 5년 납하신 거는 1억 원 한도를 쓰신 거예요. 1억 원 한도. 자, 비과세가 1억 원 한도가 있고, 월 150만 원씩, 낼 수 있는 한도가 각각 있습니다. 지금 요거 쓰신 거거든요. 1억 원 한도, 합계 1억 원 한도. 그러니까 요것도 가능하니까 요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요걸 다 쓰셨는지, 요걸 안 썼으면 요걸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더 가능하니까 그 한도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콩님 54세인데 세액공제 혜택으로 IRP 연금저축은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연금은 아직 가입 전입니다. 가입이 늦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 가입이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가지고, 노후 잘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쵸? 네. 지금 50대 중반에 준비하셔가지고, 65세, 70세부터 연금 받는 플랜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노후에, 야, 내가 70대 가지고 다 늙어서 연금 받아서 뭐해?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 나이가 들어보면, 다른 것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65세가 된다 해가지고 모든 연금을 한 번에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무엇부터 뺐을 것인가. 얘는 수익률 낮으니까 먼저 뺐쓰고, 얘는 수익을 높으니까 좀 나중에 뺐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서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모든 자산은 65세 땡 되면 내가 은퇴할 거고 그때부터는 모든 걸 개시해서 써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생각이시니까 연금 상담 받아보셔가지고 연금 포트폴리오 잘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용수님 감사합니다. 내추럴님도 이렇게 또 10시가 넘었네 벌써. 아유, 이렇게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정호님, 저는 60세 퇴직 후 63세 연금을 받는데 그동안 3년간 어느 정도 넣어야 효율적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국민연금, 다른 대안이 없으시면 국민연금 적게 넣으시는 것보다 많이 넣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방님, 지금 20대 초반 자녀들에게 국민연금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제가 20대 초반 자녀들 국민연금 한 달치만 내주라고 하셨죠? 한 달치만 내주고 나중에 안 내고 계시면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낼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한 달치만 내주시고 그리고 납입 중단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님 감사합니다. 진정원님 감사합니다. 가파다님 65년생 어머니에게 연금 드리고 싶은데 보험과 ETF 배당주 중에 어느 게 좋을까요? 자식 입장에서는 ETF 배당주 해주고 싶으시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안정한 연금보험이 더 좋으실 겁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몽당님 감사합니다. 만드가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이용님 연금 콘서트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날까지 화이팅! 나는 참 행복해님 67년생 동생이 있는데 현재 많이 아픕니다. 아이고 국민연금 단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25세가 넘습니다. 그렇죠. 아프시다면 빨리 받으셔야죠. 지금 60세가 되면 조기 개시할 수 있습니다. 67년생이시니까 59세부터 가능합니다. 59세부터 5년 단가 받을 수 있으니까 64세가 정상 연령이거든요. 안티용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 연금 박사 라이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만 더웠군요. 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참석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방송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연금 박사 구독과 시청하시면서 노후 준비 잘 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하고 우리나라도 모두 다 행복한 이런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연금 많이 알려주시고 연금 준비 잘 하셔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연금 박사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찾아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장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장마철에 여러분 뭐 물난리라든가 주변 잘 관리하셔가지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 변함없이 연금 박사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워요. 아, 더워. 덥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